얘야, 너 또 지각이야? 이게 몇 번째야?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팀장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 오피스 빌딩. 우리 회사는 IT 스타트업으로 유명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나는 매일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이름은 김지은, 28살. 대학 졸업 후 이 회사에 들어온 지 3년째. 그리고 그 지옥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팀장, 이수연. 35살, 완벽주의자. 그녀는 항상 검은 정장 차림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댔다. 지은 씨, 보고서 다시 해. 이게 무슨 수준이야.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직설적이었고 나를 비롯한 팀원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녀를 미워했다. 아니, 미워하려 애썼다. 출근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미워할수록 그녀가 더 신경 쓰였다. 회식 자리에서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볼 때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시선이 멈추지 않았다. 왜 그래? 왜 그녀한테 끌리는 거지? 밤에 혼자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런 보수적인 회사 문화 속에서 이런 감정을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그날도 지각이었다. 어제 밤늦게까지 프로젝트를 수정하느라 피곤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수연 팀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나를 노려봤다. 김지은 씨, 오늘은 사무실에서 나랑 따로 이야기 좀 해. 그녀의 목소리에 팀원들이 조용해졌다. 퇴근 후 그녀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왜 이렇게 무책임해? 내가 이렇게 하면 팀 전체가 피해를 봐. 그녀의 말에 나는 반발심이 들었다. 팀장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매일 야근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최선. 이게 최선이야. 더 잘할 수 있잖아.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피로가 보였다. 그녀도 피곤한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요. 팀장님.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가봐. 내일부터 정신 차려느라고 말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왜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강의 불빛처럼 멀지만 밝게 빛나는 그녀. 다음 날 회사에서 우연히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됐다. 점심시간에 선배가 수근거렸다. 수연 팀장, 옛날에 큰 실패를 겪었대. 프로젝트 망쳐서 회사에서 잘릴 뻔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격한 거야. 그 말을 듣자 그녀가 달라 보였다. 그냥 엄격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 그날 오후 그녀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팀장님, 피곤하시죠? 이거 드세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가 살짝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울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변했다. 야근이 잦아지면서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지은 씨, 이 부분 이렇게 수정하면 어때? 그녀의 조언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한 번은 비가 오는 밤, 회사에서 나와 함께 우산 없이 나서자 그녀가 자신의 우산을 나눠줬다. 같이 쓰자. 비를 피하며 걷는 그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녀의 어깨가 스치자 심장이 뛰었다. 팀장님, 집은 어디세요? 강남 쪽이야. 너는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녀가 평소 좋아하는 한식당 이야기를 했다.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 그런 사소한 대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미움과 끌림 사이에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친구에게 털어놨다. 얘야, 나 팀장님 때문에 미치겠어. 미워 죽겠는데 또 보고 싶어. 친구는 웃으며 그게 사랑 아니야 라고 했지만 나는 부정했다. 한국에서 여성과 여성의 사랑은 아직도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특히 회사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낸다면 상상도 하기 싫었다. 그러나 운명처럼
회사의 워크숍이 다가왔다. 제주도로 가는 2박 3일 일정. 그곳에서 모든 게 변할 줄은 몰랐다. 비행기에서 그녀와 나란히 앉게 됐다. 지은 씨, 제주 가본 적 있어?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네, 어렸을 때요. 바다가 예뻐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나도 바다 좋아해. 자유로워 보이잖아. 그 말에 그녀의 외로움이 느껴졌다. 워크숍 첫날, 팀 빌딩 게임에서 우리는 한조가 됐다. 웃고 떠들며 그녀의 밝은 면을 봤다. 저녁 바비큐 파티에서 그녀가 술에 취해 지은 씨, 너 덕분에 요즘 재미있어 오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내 감정이 폭발할 뻔했다. 다음 날 아침 해변 산책로에서 그녀를 만났다. 팀장님, 어제 그녀는 웃으며 취해서 실수했어. 잊어으라고 했지만 눈빛이 달라 보였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보며 걸었다. 파도가 치는 소리, 제주의 바람. 지은 씨, 너는 왜 이 회사에 왔어? 그녀의 질문에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꿈을 이루려고요. 하지만 힘들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 대화가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다. 워크숍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그녀를 더 의식하게 됐다. 매일 그녀의 사무실을 힐끔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불러 지은 씨, 주말에 시간 있어? 같이 한강 산책 갈래? 라고 제안했다.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됐다. 한강공원은 서울의 가을에 가장 아름다웠다. 단풍이 물든 나무 아래 우리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팀장님, 왜 저를 불러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한강 물결을 보며 그냥 너랑 화하고 싶었어. 회사 밖에서 그 말에 내 가슴이 설레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바다를 사랑했다고 했다. 서울 와서 바다가 그리워. 한강이 그나마 위로가 돼. 나는 대전에서 자랐다고 말하며 저는 산이 좋아요. 제주에서 본 바다가 인상적이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녀의 과거가 드러났다. 대학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헤어졌지. 그 후로 일에만 매달렸어. 그녀의 눈에 스친 슬픔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이 잦아졌다. 주말에 카페에서 또는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지은 씨, 너 요리 잘해? 그녀가 물었다. 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다음에 해줄까요? 그녀는 웃었다. 기대할게. 그런 사소한 약속이 우리를 묶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엄격했다. 보고서 다시 해. 그녀의 말에 팀원들이 수근거렸다. 팀장님, 지은 씨한테만 관대하신가?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미움과 사랑 사이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회사에서 그녀의 약혼 소문이 돌았다. 수연 팀장, 곧 결혼한대. 상대는 대기업 임원이야. 선배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정말요. 그녀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피했다. 지은 씨,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배신감이 들었다. 다음 날 그녀를 마주쳤다. 팀장님, 약혼 사실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 가족이 정한 거야? 한국에서 이런 결혼은 흔해. 그녀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녀는 미안해. 나도 혼란스러워 라고 했다. 그 후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다. 나는 그녀를 피했다. 회사에서 눈길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끌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그녀의 미소를 떠올렸다. 한 번은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는 기차에서 그녀의 문자를 받았다. 지은아, 미안해. 너 없인 안 돼. 그 문자에 눈물이 났다. 추석 명절
가족과 송편을 빚으며 생각했다. 한국의 전통, 가족의 압력. 그녀도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겠지? 연휴 후 회사로 돌아오자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씨, 이야기하자.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약혼은 부모님 때문에 한 거야. 하지만 너를 사랑해. 그녀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팀장님이 그녀는 수연이라고 불러. 회사 밖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가을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그 순간 모든 미움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회사에서 우리의 관계가 소문났다. 팀장과 직원이, 여자끼리,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각, 특히 LGBT에 대한 편견. 상사는 그녀를 불러 이런 소문이 도는 건 문제야 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나에게 조심하자 라고 했다. 그러나 끌림은 더 강해졌다. 우리는 몰래 만나 서울의 골목길을 걸었다. 지은아, 너 덕분에 살아. 그녀의 말에 나는 저도요라고 대답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서울의 명동 거리,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 우리는 데이트를 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녀가 선물을 주었다. 목걸이였다. 항상 나 생각해. 나는 감동받았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약혼자가 나타났다. 수연아, 왜 여기 있어? 남자의 등장에 우리는 얼어붙었다. 그는 화를 내며 지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미안해, 끝낼게 라고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 사건 후 그녀는 나를 피했다. 우리 그만하자. 나 결혼할 거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배신감, 슬픔. 왜요? 사랑한다면서. 그녀는 울며 현실이 그래. 가족, 사회. 견딜 수 없어.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렸다. 왜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지? 겨울이 깊어지면서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회사에서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팀장님, 보고서 올렸어요. 형식적인 말뿐. 그녀의 눈빛에 스친 후회가 보였지만 우리는 거리를 뒀다. 밤에 혼자 한강을 걷다 그녀를 떠올렸다. 그 미소, 그 따뜻함. 왜 포기해야 하지? 한국의 LGBT 커뮤니티를 검색해봤다. 이태원의 클럽, 온라인 모임. 하지만 회사 생활 속에서 드러내기 두려웠다. 그러던 중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다. 클라이언트가 불만을 제기했고 팀 전체가 야근을 했다. 그녀가 모두 수고해라고 말하며 피자를 사왔다. 그날 늦은 밤, 사무실에 둘이 남았다. 지은아, 그녀가 속삭였다. 미안해. 나 없이도 잘 지내. 나는 눈물을 참으며 다니어. 못 견뎌요. 그녀는 나를 안았다. 나도 그래. 우리는 키스했다. 눈 내리는 창밖으로 우리의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차갑게 변했다. 어제 실수야. 충돌이 시작됐다. 그녀의 약혼식이 다가오자 나는 절망했다. 수연 언니, 가지마. 내가 울며 말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어. 부모님 기대가 커. 한국의 가족 문화, 효도의 압력. 그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해가 됐다. 언니, 나 기다릴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해라고 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배신이 드러났다. 그녀의 약혼자가 나를 찾아왔다. 너 때문에 수연이가 흔들려. 그만해. 그는 화를 내며 회사에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언니, 이게 뭐예요? 그녀에게 따졌다. 그녀는 미안해. 그가 알아챘어. 배신감이 밀려왔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우리는 싸웠다. 언니는 겁쟁이야. 그녀는 울며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이. 설날이 다가왔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하지만 나는 혼자였다. TV에서 한복 입은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숨겨야 하나?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사랑에 답이 왔다. 나도. 하지만 끝내자 이 슬픔이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변화가 왔다. 약혼식 전날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도망칠래? 나랑 같이. 그녀의 눈에 결의가 보였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이해 못하시지만 내 삶이야. 우리는 제주로 도망쳤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 무서워. 너랑이라면 안 무서워. 제주의 바다, 우리의 새 시작. 하지만 현실이 쫓아왔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소문 때문에 이미지 실추. 그녀도 압력을 받았다. 지은아, 미안해.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녀의 어머니가 그런 사랑은 안 돼 라고 말했다. 우리는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봄이 오면서 꽃 구경을 갔다. 여의도 벚꽃길에서 언니, 포기하지 마. 내가 말했다. 그녀는 너 덕분에 용기 내. 우리는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경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여름이 왔다. 무더운 서울,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지은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비빔밥 해줄게. 우리의 일상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계속됐다. 그녀의 약혼자가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법정 싸움 속 우리는 지쳤다. 언니, 견딜 수 있을까? 그녀는 함께라면. 회사에서 새 직장을 찾았지만 소문 때문에 어려웠다. LGBT라서 면접에서 암시적인 거부를 당했다. 한국 사회의 현실, 차별.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새 사업 시작할까? IT 컨설팅에 제안했다. 우리는 함께 준비했다. 밤늦게까지 아이디어 논의, 그 과정에서 사랑이 깊어졌다. 가을, 다시 한강에서. 작년 이맘때, 우리 만났지. 그녀가 회상했다. 미워했는데 이제 사랑해. 나는 웃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미안해. 그녀가 울었다. 어머니는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속삭였다. 그 말에 우리는 눈물 흘렸다. 어머니의 용서, 가족의 화해.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약혼식을 했다. 친구들만 초대된 작은 행사. 지은아, 영원히 함께. 그녀의 맹세에 나는 네 대답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의 사랑이 승리했다. 그러나 배신의 후유증이 남았다. 옛 약혼자가 복수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의 사업이 타격을 받았다. 언니, 어떻게 해? 그녀는 다시 일어나자 용기를 줬다. 우리는 해외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도쿄에서 만난 LGBT 네트워크, 그곳에서 영감을 얻었다. 한국도 변할 거야? 새해, 우리는 결의했다. 함께 싸우자. 우리의 이야기, 블로그에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 댓글들. 우리의 사랑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됐다. 봄, 벚꽃이 만발한 서울. 우리의 사업이 안정됐다. 지은아, 성공했어. 그녀가 안아줬다. 하지만 건강 문제. 그녀가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야. 진단. 나는 간호했다. 언니, 쉬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유대가 강해졌다. 여름 휴가, 부산으로 갔다. 그녀의 고향 바다. 여기서 어린 시절 보냈어. 그녀가 추억했다. 파도 소리 속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아이 입양할까? 그녀의 제안에 나는 행복했다. 한국의 입양제도, LGBT 부부에게 어렵지만
희망을 가졌다. 가을 축제, 추석. 가족과 함께. 그녀의 어머니가 어서 와 환영했다. 송편 빚으며 웃었다. 엄마, 감사해. 그녀의 눈물. 가족의 수용, 우리의 승리. 겨울, 눈 내리는 날 우리는 산책했다. 지은아, 너 만나서 다행이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미워했는데 이제 없인 못 살아. 웃었다. 우리의 사랑, 인생의 빛. 하지만 최종 고조. 옛 약혼자가 다시 나타났다. 수연아, 돌아와. 그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단호히 끝났어의 거부. 그는 화를 내며 위협했다. 너희 산망칠게.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법의 보호 아래 우리는 안전했다. 새로운 시작. 우리의 이야기 책으로 출간됐다. 엄격한 상사와의 사랑 제목처럼. 많은 LGBT 청년들이 영감을 얻었다. 감사해요. 편지들. 우리의 삶, 사회 변화의 일부. 시간이 흘러 우리는 5년 후를 맞았다. 서울의 작은 집에서 입양한 아이와 함께. 엄마, 사랑해. 아이의 말에 우리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은아, 이게 행복이야. 이 말했다. 회사 시절의 미움, 이제 추억. 사회는 변했다. LGBT 권리가 강화됐고 우리의 사랑이 인정받았다. 언니, 우리가 해냈어. 나는 말했다. 그녀는 너 덕분이야. 안아줬다. 마지막으로 한강에서. 가을 바람 속 우리는 손잡았다. 영원히 우리의 맹세. 사랑은 미움에서 피어나 인생을 밝힌다. 한국의 문화 속 우리의 이야기는 희망의 등불이 됐다.